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 캐나다에 이민을 오면 취직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퇴근길인데 이 해 방향이 좋지는 않네요. 얼굴이 반만 이렇게 잘려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먼저 이 나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캐나다의 나이의 개념은 한국이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먼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에 우여곡절 끝에 취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친한 사람이 없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친한 사람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나이가 35살이었고 뭐 굉장히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35살인데 이 30살짜리랑 친구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이유가,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5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리까지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신입사원들이 막 들어왔을 때 저랑 5살 차이가 나는 이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5살 차이면은 정말 경력 5년 차이면 엄청난 차이고, 나이로서도 그렇고 좋은 선후배 관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친구 관계가 되진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나이면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뭐 좋은 형 동생 아니면 선후배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이제 개념, 한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까지도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그 나이를 한국처럼 비교를 해보니까는 좀 약간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는 나이에 대해서는 좀 약간 둔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말 나이가 너무나 중요하고,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으면은 조직 내에서도 위치가 높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전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떤 회사에 뭐 이렇게 CEO나 이런 사람이 엄청 젊은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그러니까 적응하시기에는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떤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냐? 이 나이가 이제 나이가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다음에 캐나다에 오시는 경우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게 한국에 사던 그렇게 커리어를 연결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제 그 경제활동을 연결해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답변을 먼저 이렇게 드리기 전에 주로 제가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이 편의점을 하는 경우거든요. 여기 토론토에 재밌는 게 이제 킴스 컨비니언스라는 그런 TV 쇼까지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편의점을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또 제가 최근에 뭐 듣는 얘기로는 이미 이제 편의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기엔 좀 힘들고, 뭐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형 슈퍼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그렇게 좋은 이제 옵션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어쨌든 편의점 같은 그런 그 작은 규모의 창업이 굉장히 이제 주된 옵션 중에 하나였고, 또 세탁소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게를 하면서 현지 캐나다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국인 커뮤니티들이, 여기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이제 나름 이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토론토에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정도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한국의 그런 중소도시 하나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도 그런 중소도시가 있지만, 그런데 가면은 또 웬만한 가게나 웬만한 서비스는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인들을 위한 가게나 한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도 상당히 발전해 있고, 예를 들자면 여기 한인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한국의 거의 마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그런 가게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한국 물건 못 구하는 건 없고요. 물론 이제 품질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뭐 품목 중에 못 구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국인 커뮤니티가 상당히 크고,
그에 따른 사업들이나 이런 가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한인 커뮤니티 그런 서비스업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컨트랙터나 아니면 핸디맨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으로 치면은 뭐 건설업자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업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볼 수 있고 또 부동산 관련 또 특히나 이제 캐나다에서는 작년 10년간 지난 10년간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호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이제 뭐 홈 인스펙션이나 변호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 여태까지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거에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은 약간 이제 좀 김이 이제 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그러면 지위가 있고 이러면은 사실 그런 대접을,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이제 이어 나가길 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직업의 귀천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더 좋고 어떤 직업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두들 선호하는 직업들이 다 있고, 뭐 가령 대기업이나 아니면 괜찮은 외국계 기업에서 이렇게 쭉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거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좋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아마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컨트랙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아무도 뭐 좀 나보다 좀 낫다, 그러니까 이 직업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컨트랙터들 사이에서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뭐 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한국처럼 뭔가 이렇게 공사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뭐 서비스업에 있으면은 좋은 대접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긴 캐나다 포스트라는 이제 국영기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굉장히 단순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우도 좋고 뭐 노조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직업으로 또 분류가 되고, 뭐 하여튼 그 직업의 귀천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그 인식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탁소를 한다거나 편의점을 한다거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국에서의 그런 약간 이렇게 어떤 큰 회사의 뭐 간부 뭐 그런 것보다 못하느냐, 뭐 그거는 사실 한국이랑은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활동으로 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컨트랙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기술이 좋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인기도 많고, 여기는 제가 다른 이제 비디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워낙,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 관련 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뭐 그런 임금 수준이나 아니면 수입 수준이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 컨트랙터 분들도.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주로 관찰한 거는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가시는 것을 많이 봤고, 또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다 보니까는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디안이라고 이제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보호자 역할? 학생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한테 숙식을 제공하고 뭐 음식도 뭐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법적 대리인, 법적 보호자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한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뭐 돈을 버시기도 하고 민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거를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한국에서 가령 뭐 이렇게 임원까지 하시다가 여기 캐나다 오신 분들이 그런 이제 스타일을 쭉 이어 나가시는 거를 사실 쉽게 보지는 못합니다. 또 이민 오시는 분들 중에 어려서 이제 가족이 모두 다 이민을 왔을 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현지 사람들이랑 크게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여기서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5년 동안 하다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어중간한 경우, 약간 그러니까는 일찍 온 것도 아니고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어중간한 중간 정도의 경우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적응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 좀 지금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그 문화의 차이, 그런 언어의 장벽,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오셔도 여기 현지 문화나 현지 언어에 적응을 하신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다른 쪽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경우를 주로 더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